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는 재물포 르네상스와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꼽힙니다. 유 시장이 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홍콩을 찾았는데요. 인천시는 이달 15일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업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는 유정복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중구 영종도와 강화도 남단 등에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를 유치해 글로벌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받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유 시장이 이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홍콩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홍콩의 시장 분위기와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 시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홍콩무역관, 홍콩 한인상인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 유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 시장은 특히 인천이 갖고 있는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송도와 영종, 청라국제도시의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정비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성장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도시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도시가 인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 이건 세계 5위권까지 가는 세계적인 공항 인프라를 정말 갖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우리나라 9개가 있는데 인천을 제일 8개 다 합해도 인천 반밖에 안 돼요. 유 시장은 홍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뒤 오는 15일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 비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비전 선포식에서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사업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영종 국제도시 인구는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큰데요.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복합공공시설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체육관과 도서관, 복지관 등이 들어서는 복합공공시설은 내년 말 문을 엽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구 11만 명을 넘어선 영종국제도시.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지만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설 대부분이 원도심에 있어 이를 이용하려면 시간은 물론 비싼 통행료까지 부담해야 돼 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영종 주민들의 수건인 복합공공시설이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복합공공시설은 3,879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 483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 15만 명에 걸맞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그 결실로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6년 영종도를 분구시켜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심은 이 재물포 르네상스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영종을 중심으로 한 국제도시는 완전 글로벌 도시로 키워나가는 쌍끌이 전략으로 인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은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있는 중구에 제외동포청을 유치하고 KTX 인천역 정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5년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명칭을 하늘대교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미분양 주택 수가 전달 대비 28% 늘어나 수도권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높아진 분양가가 청약에도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건설공사가 한창인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의 역세권 아파트로 청약 기대감이 높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청약 접수 결과 총 687가구 모집에서 1, 2순위 통틀어 450가구가 지원한 겁니다. 평균 경쟁률은 0.66대 1에 그쳤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1,700만 원대로 33평형은 5억 8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미분양가. 여기도 중정 무순이에 이제 3월 중을 할 거야. 국토부가 발표한 올 1월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1월 말 기준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수는 12,000여 호로 전달 대비 10.7% 늘었습니다. 이 중 인천의 미분양 주택 수는 3,209호로 28%나 늘어 수도권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 21년도까지 상승장에서 인천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 당시에 이제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22년에는 가장 크게 하락함으로써 지금 현재로 시세로 봤을 때 분양가가 약간 높게 느껴지지 않았나. 한편 2월 넷째 주 인천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36% 하락해 낙폭이 다소 주춤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매수 심리 회복과 함께 아파트값 하락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집값 반등의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선 하락세 둔화에도 거래량 회복이 되지 않아 집값이 바닥을 쳤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등락을 거듭하던 매수 심리가 회복세를 보임과 동시에 아파트값 하락세가 둔화하는 모습에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 4주차 매매 수급 지수는 70.1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70선을 회복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인천 아파트 가격은 0.36% 하락해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인천 아파트 값은 2월 2주차에 반등한 뒤 2주 연속 하락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하락세 편차는 큰 모양입니다. 미출구는 0.2%에서 0.45%로 하락세가 커진 반면 연수구는 0.21%에서 0.15%로 오히려 하락세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구축 아파트 위주로 하락했다며 매도 희망 가격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대단지 밀집 지역 위주로 하락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도 인천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쳤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인천 시장을 전체로 놓고 보면 네. 이제 위치에 따라 약간 그 데미지가 큰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매수자들이. 네네. 그래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아파트 값의 하락세가 둔화됐음에도 전체적인 거래량의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집값 반등을 예상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193개국에 있는 재외동포들은 732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출범할 예정인데요. 역사성은 물론 편의성, 접근성 측면에서 인천이 최적지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한인 동포와 관련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전담기구로 오는 6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유치를 두고 지자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재외동포청 왜 인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선 역사적인 배경부터 편의성, 접근성 모두 인천이 최적지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천은 근대 최초의 해외 이민 출발지이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제 교류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외동포 정책 방향의 주요 핵심은 무엇보다 모국가의 연대이고 그 바탕은 민족 정체성 함량으로 귀결이 됩니다. 재외동포들이 고국을 떠나 타국에 정착하기까지 지나온 자신의 뿌리를 되돌아보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결국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에는 이미 고국으로 돌아와 둥지를 튼 재외 동포들이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가 정착해 있고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고려인 마을도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유입된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선도하여 온 이주민의 도시 인천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었으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여 다문화적이고 역동적이며 그 다문화를 포용해왔던 포용력을 품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외 동포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입지 기준에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행정, 편의성, 접근성, 역사적 배경과 친근성 이 모든 측면에서 교집합을 따져봤을 때 인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천의 재외동포청을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며 지역사회와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인천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든 인천시는 해외 동포들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인천 유치를 위한 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재외동포청 유치 활동을 본격화한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직접 유럽과 하와이 등을 방문해 재외동포들에게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천에서 첫 공식 이민이 시작됐고 공항과 항만 등 인프라를 갖췄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재외동포들은 잇따라 인천 유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재동포들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인천에 대한 인천이 필요하다, 인천에 재동포청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해주고 있다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부에 대한 설득 논리도 이 세 번째를 갖고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도 인천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인천 지역 33개 시민사회 단체가 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한 겁니다. 재외동포청은 시민운동본부는 인천이 최적지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하철역과 인천대공원 등 인천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합니다. 재외동포청이 들어서면 고용 창출 1,500명, 경제 효과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동포청을 대한민국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최적지가 인천이란 마음으로 이 재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 발대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또 반드시 관철해서 내일의 희망찬 인천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시기는 오는 6월로 조만간 유치 장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발표가 임박하면서 인천시는 물론 지역사회가 인천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를 본 3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 근처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저마다 손에는 촛불이 들려 있습니다. 지난 28일 홀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 사기 피해자 30대 남성 A씨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입니다.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은 100여 명. 현장에서는 특히 20, 30대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물론 오기는 조금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봤을 때 제가 이곳에 오는 게 힘들어봤자 솔직히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A씨의 영전에 국화꽃을 놓는 시민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고인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더합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을 위해 고인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 대화를 해주셨고 정부의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에서도 적극적인 의사 반영 등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A씨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우선 수령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2011년 근저당이 설정된 A씨의 집은 6,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그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세 보증금은 7천만 원으로 기준보다 500만 원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접하는 현실은 나라는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나라는 가해자의 편입니다. 대책위는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엄정한 처벌을 또 더 한번 촉구를 할 것이고 또 나라에서 주시는 지원책들이 현실성이 너무 없는 부분 저희가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들이랑 만나서 간담회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8일 저녁 6시 반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의 해안 침식 문제와 대책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위기의 해안선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수부는 매년 전국 해안을 대상으로 연안 침식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도해드린 강화군 보름도나 옹진군 장봉도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요. 때문에 해수부의 실태 조사 이상의 심층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이정윤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강화 보름도 영뜰해변. 대형 소나무가 줄줄이 쓰러져 뿌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제방은 파도에 쓸려나가면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옹진군 장봉도 옹암해수욕장. 콘크리트 구조물이 드러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됩니다. 해수부는 이런 문제의 원인을 찾고 대응하기 위해 매년 연안 침식 실태를 조사합니다. 최근 10년간 인천의 연안 침식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침식 등급은 A부터 D까지 총 4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중 우려 등급인 C등급을 받은 지역은 2013년 5곳에서 2018년 9곳으로 급증했다가 2021년엔 다시 2곳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인천의 연안 침식 문제가 개선된 걸까요?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인천의 해안 침식 실태를 조사하는 대상 지역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연안 침식 실태 조사 대상 지역 수는 2012년 2곳에서 2013년 17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엔 다시 14곳으로 축소됩니다. 문제는 조사 지역이 줄면서 정작 실태 조사가 필요한 해안이 실태 조사에서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앞서 본 보름도 영뜰해변과 장봉도 옹암해수욕장입니다. 영뜰해변은 2003년부터 9년까지 침식 실태 조사가 진행됐지만 이후 중단됐습니다. 옹암해수욕장도 최근 5년간 2차례나 C등급을 받았지만 2020년 이후 침식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안정비 3차 연안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지구 조정을 한번 했거든요. 이제 뭐 요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침식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않고 뭐 정비 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없어서. 또 서해안이 동해안에 비해 해안 침식 현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동해안은 파도가 치는 힘이 강해 침식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반면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갯벌의 면적이 넓은 서해안의 경우 침식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문제로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서해안은 그렇지가 않아요. 서해안은 갯벌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금씩 침식이 되더라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침식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가시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 갯벌에서 침식되는 거를 다 모르고 그냥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나무가 쓰러진 후에야 '와 침식 문제가 생겼네. 왜 이렇게 심각하냐.' 이런 식으로 인제 다들 놀라시니까 이런 침식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수부는 10년 주기로 연안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인천의 경우 2020년부터 진행된 제3차 연안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된 정비 대상 구역은 단 5곳에 불과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제3차 연안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인천은 신규 연안 보전 사업과 친수 연안 사업 대상지로 총 5곳이 선정됐습니다. 강화군 동막지구와 중구 한하계지구, 옹진군 대이작, 소이작지구가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에 모래를 채워 넣는 양빈과 방사제,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게 주요 사업 내용인데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전국의 사업 대상지 283곳 중 인천은 5곳, 총 사업비 2조 3천억 중 인천에는 70억 원, 고작 0.3%의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전국에서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 등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전국의 모든 침식을 받는 지역을 다 할 수 있는데 제한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지역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먼저 이게 어떤 방제 대책을 세우고 그러는 거죠. 제방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파괴가 돼서 우리 생활에 피해가 있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게 되는 거죠. 인천에선 강화군과 옹진군 섬 지역은 물론 서해와 맞닿아 있는 중구 등에서도 해안 침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전무합니다. 해안 침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양도시인 부산시는 어떨까? 부산시 올해 예산안을 살펴보니 연안정비 보조사업 외에도 자체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크진 않지만 연안 침식 모니터링과 자료 분석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수부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래 유실 원인 분석 등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체 사업 예산이 0원인 인천시와는 대조적입니다. 섬 168개를 가지고 있다고 말로만 자랑하지 말고 섬의 그 자연유산을 잘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모래 유실을 방지하고 모래 이동이 그 주민 업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2021년 기준 연안 인구는 총 1,399만여 명, 전체 인구의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60만 명이 넘어 부산과 경남, 전남에 이어 4번째로 많습니다. 해안 침식 문제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 생계 문제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더 이상 뒷짐을 지고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우선은 지금은 임시 방편으로 포설 정도만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고요. 만약에 이 해안 침식 문제를 방관하게 된다면 이런 해양 환경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생계 문제까지도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급히 예산을 편성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시는 해안 침식과 관련해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해수부에 모니터링 대상 지역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30년 이후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강한 태풍과 큰 파도가 덮칠 경우 해안 지역 등 국토의 약 5%가 침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피해가 큰데 경기 130만 명, 인천 75만 명,
서울 34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삶과 직결되는 해안 침식 문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리입니다. 시장에 또 이런 불이 나고 보니까 너무 또 마음도 심란하고 진짜 착잡해요. 저 이렇게 불 난 거 보니까 또 그냥 진짜 눈물부터 나네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난 주말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는데요. 이번 화재로 점포 4분의 1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구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빈 점포 안에 뿌연 연기가 차오르더니 곧이어 한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불이 난 건 지난 4일 밤 11시 40분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 245명과 장비 66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시장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불에 타 4분의 1가량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폐허처럼 변한 전통시장,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음도 심란하고 진짜 착잡해요. 저 이렇게 불 난 거 보니까 또 그냥 진짜 눈물부터 나네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지나 시장도 이렇게 죽었는데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구경꾼만 많지 사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속상해요. 경비 아저씨께서 불을 바로 진압해 주셔서 피해가 없어서 저희는 그나마 다행인데 주변에 상인분들이 너무 피해가 크셔가지고 네, 그래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현대시장.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잿더미로 변한 삶의 터전을 마주한 상인들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입니다. 화마를 피한 일부 물건들도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폐기해야 할 상황인데요. 집기류를 새로 장만하는데도 수천만 원이 필요해 상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이와 애호박 등 각종 야채들이 잿더미와 뒤엉켜 있습니다.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유리창도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세워둔 배달 오토바이도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그날 이후 줄곧 현장을 지켜온 상인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물건을 다 구입을 새로 다시 다 들어와야 되고 문제는 집기류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 기계값만 해도 몇 천이에요 지금. 이거를 지금 다시 다 어디서 이 없는 돈을 해갖고 구비를 해서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보기가 너무 흉하고 그래도 이쪽만이라도 좀 사람들이 왕래를 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정리만 해주면은 우리 상인들로서 그거 바람뿐이에요. 다른 거는 없고. 다행히 물건 일부는 건졌지만 이마저도 곧 폐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냉장 시설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한 거는 전기가 없으니까 지금 냉장고, 다른 냉장고 지금 저기도 있고 이 안에도 냉장고 많이 있는데 냉동식품들이 다 녹아가지고. 오랜 단골들은 잿더미로 변한 시장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내가 다니는 시장이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좀. 다행히 화마를 피한 상점들도 장사하는 것조차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하루빨리 복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화재를 안 입어서 다행히 그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또 옆에 주민들인데 같은 동네 사람인데 또 이렇게 되니까 마음은 좋진 않지. 근데 내가 괜히 죄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 언제쯤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현대시장 화재로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정부와 인천시, 지자체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우선 재난구호기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동구는 임시 판매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 상점 50여 곳이 불에 타면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상인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좀 챙기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인천시는 피해 상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재해구호기금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최대 7천만 원까지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지방세 등을 감면 또는 유예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인의 여러분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험 외에 재난구호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피해 상황에 따라서 실태조사 후에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래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부도 현장에 지원 상담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또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으로 현장에 또 현장 지원 상담소를 설치해서 피해 상인 여러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해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지원을 하겠습니다. 동구는 6일 긴급 복구 지원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화재 대책 TF팀을 구성한 동구는 생업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위해 우선 임시 판매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을 복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이번 현대시장 화재로 전통시장 화재 대비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인근의 전통시장도 상인과 구청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하며 추가로 보완책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과 구청 공무원들이 시설 점검을 벌입니다. 소화전함을 열어보고 낡은 전기 배선이 얽힌 취약 지역도 둘러보며 보완책을 논의합니다. 현대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면서 이곳 상인들은 시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해 다시 각오를 다집니다. 식당에서는 또 K급 소화기를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 소방서하고 같이 의용소방대랑 같이 해가지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 훈련 매달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이제 자꾸만 이제 상인들 그 경각심도 다시 일깨워주고. 시장 내 130여 개 점포 모두 지능형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소방서와 상인회로 점포 위치가 전송됩니다. CCTV도 대부분 300만 화소 고화질 카메라로 바꿨습니다. 또한 신포시장과 신흥시장, 연안어시장 세 곳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천장, 아케이드를 준불연제로 교체했습니다. 올해에도 신흥시장 내 노후된 소방시설을 교체하는 등 1월부터 계속해서 상인들과 함께 시장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추후 전문 안전진단 점검단과 함께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구는 시장 내 노후전선 정비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 캠페인과 화재 공제료 30% 지원 등 상인들의 참여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산불도 비상입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화재 사고인데요. 지난 3년간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절반 이상이 봄철에 집중됐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시뻘건 불줄기를 잡아봅니다. 구석구석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펼쳐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산에서 처음 발생한 산불이 진화와 재발화를 거듭한 끝에 21시간 만에 진화된 겁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화재의 원인을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화재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지난 3년간 계절별 발생한 화재 건수를 살펴봤습니다. 봄철엔 997건, 여름철엔 884건, 가을철엔 877건, 겨울철엔 1159건으로 겨울철이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봄철에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의 경우 3년 동안 86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봄철인 3, 4, 5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을 발생시킨 원인은 무엇일까? 조사 결과 90%가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라이터를 소지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등산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때 산에서는 절대 흡연은 금물이고 화기를 다뤄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농사를 지으신다면 병충해를 막기 위한 논밭 태우기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라며 이는 오히려 농사에 해가 된다고 하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 산불을 비롯한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남동구가 최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닷새 사이에 60대 기초생활수급자 2명이 고독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고독사 사망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청 복지담당 공무원과 통장이 홀로 사는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불편한 곳은 없는지 안부를 확인합니다. 장판이나 이런 건 괜찮으신 거예요? 여기서 물이 나와서 맨날 밤이나 낮이나 이거 물을 남동구는 지난 1월 말부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안부를 점검한 뒤 통화 연결이 안 된 세대는 일일이 주거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은 5천여 세대. 이 가운데 400여 세대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3차 이제 현장 조사하고 그래도 안 냈던 부분들은 통장님들한테 현장 조사를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도 연락 안 냈던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가족관계 등록부라든지 그런 거 확인하고. 이번 전수조사에선 안타까운 고독사도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2일 혼자 살던 60대 기초생활 수급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닷새 뒤엔 홀로 지내던 수급자 시신이 집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말도 안 하고 인사만 했죠. 국내 고독사 사망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복지부 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 전국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00여 명. 2019년 한 해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인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비율이 8.5명으로 부산과 대전 다음으로 높습니다. 고독사가 늘자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AI 스피커나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됩니다. 첨단 시스템으로 1인 가구를 케어하고 돌봄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직접 방문을 해서 따뜻한 손을 한번 내밀어주고 또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주는 게 그래서 이분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집 밖으로 나와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 궁극적으로 이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남동구는 특히 원도심 지역 내 고독사 발생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공원 등 휴식 공간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해 초등과 중등 수업 혁신을 추진합니다. 다양한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교원의 역량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수업을 위해 초등 수업 혁신을 추진합니다. 초등 수업 혁신은 스스로 주도하는 수업, 모두가 성공하는 수업,
새롭게 변화하는 수업 등 5개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학생 맞춤형 수업, 논서술형 평가 활성화, 디지털 AI 기반 수업, 생태 환경 수업, 사회 정서학습 프로그램, 탐구 체험 중심의 수학 수업, 독서와 글쓰기 수업 등 7가지 주제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수업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100명 안팎의 초등 수업 나눔 교사를 선정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중등 수업 혁신 운영 지원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미래형 수업 평가 실천 학교, 교과별 논서술형 평가 연수, 인천형 바칼로레아 실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합니다. 중고 합쳐서 10개 정도를 좀 만들 예정입니다. 만들어서 요거를 한번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나온 결과들을 모델화 시켜가지고 인천형 중고 전체에 일반화시킬 예정입니다. 아이비를 전문으로 배운 또 이수한 선생님들이 아이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기반의 어떤 평가 혁신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원을 양성하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수업 마에스트로 인증제, 중등 수업 연구팀, 중등 수업 혁신 지원단도 운영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 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학습 드림 코칭, 쌤튜브 가정학습 동영상 등도 개발합니다. 지난해 개발한 학생 맞춤형 메타버스 기반 인천 상상 공유학교를 확대 여름학교를 8월에 운영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을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천 시티투어가 이달부터 모든 노선의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섬과 바다를 둘러보는 새로운 노선도 추가로 선보였는데요. 다양한 할인 행사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객들이 인천 시티투어에 몸을 싣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교동도에서 가장 높은 화계산. 전체 부지가 1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물과 역사문화 등 5가지 테마로 드넓은 정원이 펼쳐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볼거리는 전망대입니다. 해발 295m에 설치된 스카이워크형 전망대에선 북녘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부산 시민이라서 강화도에 올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되게 교통편이 불편했는데 시티투어 덕분에 편하게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북한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던 경험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강화군. 유형문화재인 향교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볼거리입니다. 관광객들은 한국 최초의 향교에서 색다른 체험을 합니다. 이 관광 프로그램은 올해 첫 선을 보인 인천 시티투어 교동도 테마형 노선입니다. 화계 정원과 교동 대룡시장, 향교 등을 투어 코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장에 건물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하고 거기에 있는 조각들이 너무 이쁘고 신기했어요. 저는 화계정원인데 여기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인천 시티투어가 봄을 맞아 이달부터 모든 노선의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올해는 인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2개 노선을 새로 추가해 총 10개 노선을 운행합니다. 인천시는 운행 재개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로 송고도와 교동도 화계정원 테마를 추가해서 총 10개 노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착한 여행으로 평일에 순환형인 바다 노선, 레트로 노선을 1년 내내 50% 할인되는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달 12일까지 순환형 노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1,000원 탑승 이벤트도 진행하는데 티켓은 현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